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돼서 사진통장 6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58분에 미리 열었고요. 지금 이제 방송 시스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도 6회 정도가 되니까 네. 여유를 갖고 좀 하네요. 경산시, 예. 서울보다는 좀 따뜻하네요. 여유를 갖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할 전 송보입니다. 네, 포디 돌아왔습니다. 프랑스에 갈 뻔했는데 테러가 나는 바람에 못 갔어요. 다행이야. 그래도 저번 주 한 주 빠졌지? 근데 저번 주도 웬만하면 프랑스 안 가서 올 수 있었는데 다른 급한 손님이 또 해외에서 와가지고 뭐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아니, 그 걔네들이 오면 안 되나? 아니 거기가 전시회가 좀 큰 데라 좀 그랬지. 누가 들어오는지 좀 체크 좀 해줘. 예. 갑자기 많이 들어오셔서. 327님, 예. 하이, 반가워요. 예. 나 오늘 딴짓거리 안 하고 오늘도 방송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두루룩 들어오시니까 다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예, 다들 책 한 권 반갑습니다. 쓰세요. 포디, 프랑스에 갈 뻔한 남자. 그렇지? 예. 아니, 추워? 갑자기 왜 지금까지 잘 있다가 파카를 입었어? 추워. 나는 그래도 너보다 좀 지방이 많아서 좀 덜 추운 것 같지? 자, 수업 시작하죠. 수업이라 그러니까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냥 방송을 시작하죠, 방송을. 근데 오늘은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제가 안 좋아요. 몸살기가 있는지. 그래서 포디가 와갖고 타이레놀을 줘갖고 그걸 먹었습니다. 10분 전에. 근데 이제 이게 집에 갈 때쯤 이제 정신이 말짱말짱해지겠지? 약효가 번지려면. 그래서 몸살기가 집에 가면 있는지. 이제 졸려 자야지 뭐. 그래갖고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몸 상태는 안 좋지만 정신력으로 또 그 정신력은 뭐냐면 오늘 도와줄 수 있는 건 니콘이랑 짜이스 얘기를 한다. 니콘이랑 칼자이스. 그렇지. 너무너무 설레이는 브랜드이지 네. 우리들한테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너하고 나한테는 굉장히 칼자이스 참, 예, 내가 유명한 이제 렌즈죠.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방송에서 많은 이제 메이커들 얘기들을 좀 드릴 텐데 역사와 같이 이제 또 기종도 또 근거에 나오는 특성들을 말씀을 해드릴 텐데 오늘 첫 편으로 니콘과 칼자이스를 묶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좀 내가 생각하는 니콘과 칼자이스에는 상당한 공통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뭐야?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만의 얘네들이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자 편에 서주는 거. 그 다음에 자기만의 세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인 정신이라는 거. 장인 정신. 그렇지. 얘네들의 두 회사가 그런 느낌들을 난 사실 좀 많이 받아. 그 다음에 일본을 대표하는 광학회사가 니콘, 독일을 대표하는 광학회사가 짜이스거든. 그러니까 두 군데 우리가 이제 백화사전이나 이런 데 가다가 광학회사 이렇게 치면은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1번이 자이스, 2번이 니콘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 백과사전도 그런 것들을 역사나 히스토리 똑같은 말이네. 히스토리 역사나 그것들을 무시를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좋아하는 메이커이기도 해 개인적으로. 너도 좋아하잖아. 좋지. 나야 뭐 칼자이스 렌즈야 뭐. 그렇지. 저 닉네임 워낙- 좀 올려봐봐. 누가 들어오시는지. 워낙 유명하니까. 예. 또 이거 좀 누가 들어오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뭐 예, 잭 7912, 예, 넌스탑 X, 그랜비님도 들어오셨네. 예. 그랜비님 우리 저 회원이시 돼갖고 요즘 계속 그런가요? 예. 사진 강좌 내가 올려놓은 것들 쭉 꾸준히 보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계속 댓글 달아주시는데 내가 볼 때마다 핸드폰으로 움직이면서 볼 때마다 예. 계속 달아드리고 있어요. 예. 하이.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그림님.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니콘하고 칼자이스 얘기를 1시간에 걸쳐서 아마 전체적으로 훑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포디 학교 다닐 때 니콘 썼지? 니콘 썼지. 니콘 그렇죠. F2AS, FA 두 개 썼지. 핫셀브라도도 썼었지? 햇셀블라드도 썼지. 500cm. 그렇지? 프라나 렌즈 80mm 꽂혀져 80mm. 있는 거. 나도 그걸 썼고 니콘 나노 F3를 썼었고 그 뭐 너무너무 좋아했던 회사들인데 어쨌거나 이게 두 개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광학기기 회사야. 물론 그 안에는 캐논도 있지. 캐논도 그치. 있고 펜탁스도 있고 뭐 올림푸스도 있고 이런 유명한 광학 회사들이 있긴 한데 문제는 캐논이나 다른 회사들은 다른 데로도 많이 나갔다라는 거지. 뭐 복합기도 만들고 복사기 사업 분야가. 사업 분야가. 근데 니콘하고 자이스는 유일하게 광학 분야에서만 얘네들이 정통적으로 그걸 끌고 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오리지널 이런 광학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그 말했던 두 개에서의 공통점, 내가 좋아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철학이 있고 장의정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럼 니콘 복사기 이런 거는 없어. 니콘은 복사기 안 만들어. 그러네. 칼 자이스하고 니콘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만들고 가는 것들이 있어. 뭐냐면은 일단은 현미경,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카메라 렌즈나 이런 쪽, 쌍안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안경 렌즈, 이런 정통적인 광학, 우리가 생각하는 광학이라는 것이 광학이라는 걸라고 했을 때 눈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 두 회사가 정통적으로 결국은 다 끌고 렌즈라는 그렇지. 다 공통점이 있네. 뭐 생겨먹은 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렌즈네, 계측 장비들, 어.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두 개를 좀 묶어봤고, 또 하나 역사적으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전쟁을 하면서 또 초창기에 일본이 광학 기술을 배울 때 니콘 같은 경우는 칼 자이스한테서 기술 제휴를 많이 받았어. 반면에 그래? 이제 캐논은 라이카 쪽에서 기술 제휴를 받았고, 그런 이제 역사적인 문제들도 니콘이 있고. 칼자이스, 콘텍스 콘탁스 똑같은 거지? 결국 렌즈는 칼자이스 콘탁스 썼으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칼 자이스에서 렌즈를 만들고, 라이카가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 칼 자이스에서도 만들었었지. 그러다가 이제 칼 자이스에서는 최초의 SLR 카메라를 만들거든. 그렇게 갖고 이제 콘탁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나와.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70년대인가 그때 사업을 접어. 그거를 일본에 있는 야시카에서 인수를 해갖고 일본에서 콘탁스 브랜드를 달고 나오지.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초반인가 83년도인가 4년도 86년도가 하여간 그때 야시카가 부도가 나. 회사가 없어져. 그거를 다시 누가 인수를 하냐면 교세라가 인수를 해. 교세라. 세라믹 만드는 회사거든. 세라믹 세계 아마 1, 2위권 들어갈 거야, 그 회사가. 그래서 교세라가 인수를 해갖고 만들다가 요즘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칼 자이스에서 이제 렌즈들을 일본 쪽에다가 이제 의뢰를 한다기보다는 소니에서 이제 칼 자이스 쓰잖아. 쓰지.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도 또 만들어 나오는 것들, 칼 자이스 렌즈들이 나오잖아. 그거를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 이제 소니, 그 칼 자이스에서 해주는 거고, 직접적으로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에 맞는 것들은 생산 자체를 칼 자이스사에서 만들진 않고 일본 업체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갖고 이제 자 그러면 뭐 서두가 또 길어. 이러다가 이제 우리 또 삼천포로 빠졌고 할 얘기 안 하고 또 1시간 또 끝내버릴 수가 니콘하고 있어. 또 이제 한번 봅시다. 예, 칼자이스. 자, 니콘이라는 회사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제 전쟁을 할 때 일본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야, 이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독일 애들이 그때는 이제 막 얘네들이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했잖아.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일본 애들이 뭘 느꼈냐면 야, 광학 회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느껴버려. 얘네들이 그냥 느껴버려 그냥. 느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을까? 무슨 광학 회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어떤 무슨 그거를 느낄 만한 뭐 뾰족한 뭔가의 뭐, 그 쌍안경? 뭐가 됐을까? 어떤 글쎄. 쌍안경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 다음에 군사 장비에서도 렌즈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느껴. 그래서 군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방부라 그래야 되나? 군부가 어디에다가 요청을 하냐면은 송보쌤 아프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 아프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금방 나요, 송보는 아파도. 그렇겠지. 그냥 순댓국 하나 먹으면 다음날 나요. 그래서 송보 몸은 병균이 짜증나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여기는. 병균이 여기 짜증나가지고 공격이 안 돼, 여기는. 그래서 군부가 미쓰비시 중공업 알지? 알지. 그때 이제 우리 우리한테는 좋은 회사는 아니야. 미쓰비시 중공업이.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 니네가 좀 광학 쪽으로 좀 가자. 해라. 국가적인 산업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맨 처음부터 뭐 카메라를 만들고 렌즈를 만들고 이러진 않았어. 이제 처음에 이제 해갖고 내가 이제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를 전달해 주려고 내가 좀 자료를 이건 왜냐면 역사 얘기를 하는데 사실을 저기요 틀리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군부의 요청으로 미쓰비시 자회사인 일본 광학 주식회사로 시작을 해. 원래 이름이. 그렇지. 지금도야.
그래갖고 일본 광학 주식이 언제가 시작을 하면 1917년도. 응. 빠르지.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냐? 1917년. 빼기 둘 하면 98년 전이네. 그렇지. 그럼 거의 100년이 되네, 사. 어. 그래갖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사진 렌즈 브랜드 이름을 니코르라고 명명을 해. 어. 그게 1932년도야. 어. 니코르.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어. 니코르라고 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렌즈 명칭이라는 얘기야. 어.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얘네들이 내가 정통적인 광학 주식회사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네 니콘 카메라에 맞는 렌즈도 니코르라고 명명해서 붙이지만 너 대형 카메라 썼었잖아. 그치? 대형 카메라가 우리가 보통 무슨 렌즈도 쓰니? 슈나이더도 쓰고 슈나이더 쓰고 후진원도 쓰고 수진원. 니코르 렌즈 쓰잖아. 4호 어. 카메라에서 니코르 렌즈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좋은 렌즈야. 420mm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그래갖고 니코르에서도 대형 카메라 렌즈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또 하나 예전에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그런데 필름 시대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 역사적으로 보면 젠자브로니카라는 브랜드는 알지? 젠자브로니카. 마미아랑 한때 막 중형 경쟁을 카메라. 하고, 그렇지. 예. 그 젠자브로니카 SQ인가 그 모델에 맨 처음에 젠자브로니카 나왔을 때 어. 걔네들도 젠자논이라는 렌즈를 나중에 만들어. 근데 그걸 만들기 전에 어떤 렌즈를 갖다 쓰냐면 니코르 렌즈를 갖다가 쓰는 거야. 66 사이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캐논이 자꾸 비교를 하면 좀 그런가? 아니 뭐 해야지 뭐 할 때는 그 뭐 좀 뭐 일부러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 비교를 캐논이 했지. 대형 카메라 렌즈 만드는 거 못 봤잖아. 없지. 중형 카메라에 캐논 렌즈 달려 있는 거 못 봤잖아. 못 봤어. 못 봤지. 그냥 오로지 걔네들은 걔네들 렌즈만 만들잖아. 어. 미놀타도 마찬가지고 올림푸스도 마찬가지야. 근데 니코르는 아니라는 얘기지. 다. 종합. 그래서 얘네들이 정통적, 내가 아까 소두에 말했지만 정통적인 광학 주식회사야 얘네들이. 칼자이스를 한번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칼자이스에서 칼자이스 렌즈를 어디다 꽂아? 콘탁스는 뭐 지네 카메라 브랜드였으니까 지네 거 당연히 꽂는 게 맞고 대표적인 게 핫셀브라더. 하셀블라드. 그렇지. 칼자이스 껐어. 핫셀브라더 자체는 어디 거야? 스웨덴 회사 거잖아. 근데 칼자이스 렌즈를 갖다 썼단 말이야. 그 다음에 롤라이프렉스. 롤라이프렉스. 그치. 그 유명한 롤라이프렉스. 거기 이제 칼자이스에서는 T 코팅을 썼지만은 롤라이프렉스에서는 HFT 코팅을 썼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공동 개발한 거예요. T 코팅에서 얘네들이 같이 공동 개발을 해. 역사 편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라이카? 아니다. 라이카는 아니지. 내가 이제 그걸 잠깐 착각을 했는데 라이카에서 엘마 렌즈가 있거든. 엘마. 그게 이제 자이스에서 나온 테사 렌즈를 설계를 갖다 그대로 쓴 게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까 이제 예전에 그 문헌을 보니까 그건 좀 틀려. 만드는 방식이 좀 틀리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그것 좀 잡아줄까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 다시 니콘으로 와보자. 그래서 니콘은 언제부터 이제 유명해지냐면 내가 저번 시간인가 얘기해줬잖아. 니콘이 좋아, 캐논이 좋아 얘기했을 때 더글라스 덤컨이 그렇지. 한국 전쟁에서 니콘을 사용함으로써 그걸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해주거든. 그래갖고 니콘이 카메라가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확 올라간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린 팩트로. 그럼.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는 인간들이 많아 보니까. 또 먹냐? 너 아까 밥 같이 먹었잖아. 아니 과자를 그래도 하나 먹어야지. 아니, 유튜브에 보면은 열받아. 어떤 애들 보면 뭘 봤는데 그래? 아니 뭘 사실을 얘기를 해야지. 그 사실을 뭐 자기가 뭘 사실도 얘기도 안 하고 건빵은 먹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뭐냐면 이거 아이비. 순댓국 하시는 분 순댓국 협찬 부탁드립니다. 이 수학 방송 건빵스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과장. 이거 아이비냐? 이러면 내가 이제 좋아하는 과자들이야. 달지 않기 때문에. 커피랑 먹으면 맛있어. 이거 크림치즈하고 이거 발라 먹으면 맛있고. 자우지간. 맞아. 그래갖고 어디까지 얘기했냐? 더글라스 덩컨. 더글라스 덩컨이 썼는데 팩트에 의한 걸 얘기를 해줘야지. 더글라스 덩컨이 니콘 카메라를 쓴 건 아니야 사실은. 더글라스 덩컨은 라이카 3F 카메라라고 있어. 거리 견도식 카메라. 그 당시에는 이란 리플렉스가 활성화되기 전이고 만들어지기 전들이었으니까 3F에다가 니코르 렌즈를 쓴 거야.
근데 이게 참 묘한 거야.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더글라스 덩컨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일본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일본 사진가 중에 미치코 준이라는 애가 있거든. 걔가 니콘 렌즈를 이렇게 한번 권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소개를 해줬어. 써보라. 그렇지. 그랬더니 더글라스 덩컨이 그래? 그래갖고 그거를. 근데 그거 어떻게 마운트가 맞았을까? 맞지. 지금은 이제 각각의 마운트지만 지금에 우리가 쓰는 거는 이렇게 보자. 네가 지금 렌즈를 꽂을 때 어떻게 꽂아? 딱 꽂은 다음에 돌리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돌릴 거 아니야. 니콘이 약간 방향이 다를 뿐이지. 그럼 딸깍하고 잠기지. 그 당시에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는 나사식으로 돌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사식으로 돌려갖고 그거를 M39 또는 M42 이런 식으로 명칭을 했어. 그게 직경이야. 나사 지름. 그렇기 때문에 니콘이 자이스사의 그런 스크류 나사식으로 된 렌즈들을 생산을 했었거든. 그걸 권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름만 맞으면 돌아가네 그냥. 그 당시에서는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니콘에서도 니콘 S라는 모델이 나왔어. 이게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 요즘 나오는 그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그게 있는데 더글라스 덩컨은 그 당시에 이제 3F라는 카메라 썼거든. 라이카. 거기에 그래갖고 걔가 그 준이라는 친구가 그 권유한 렌즈들을 갖고 한국 전쟁으로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 렌즈가 뭐였냐면 50mm 1.4, 135mm 3.5, 그 다음에 니코로. 니코로 85mm F2. 85F들 좋아. 나 그거 써봤어. 요즘은 그 렌즈 안 보일 거야. 수동 렌즈 예전에만 있었지.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얘가 6.25 때 50년 7월에서 오랫동안 있지는 않았어. 더글라스 덩컨이. 예, 사진가 역사 보면은. 그래갖고 51년 1월인가 2월? 그래갖고 대략 한 6개월 남짓 전쟁을 취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렌즈가 굉장히 생생한 거야. 얘가 라이카 렌즈 못지않게. 가격은 엄청나게 싸. 싼데. 그래갖고 여기에 보면 내가 이제 그거를 날짜를 적어봤는데 나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걸 또 올리게 되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네. 돌아가서 야 이거 사진 괜찮다 이거 때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1950년 12월 1일자 뉴욕타임즈. 유명하지? 특집 기사 항목으로 니콘의 성능을 극찬해. 더글라스 덩컨이 쓴 거를 갖고. 그래갖고 좋다 이거지.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계기가 돼. 그 다음에 니콘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1959년에 니콘의 F를 만들어. 이란 반사식 카메라. 니콘 최초야 이건. 세계 최초가 아니라. 그래갖고 시작을 해. 그래갖고 F 마운트가 시작이 되는 거야. 펜타프리즘 분리되는 거. 그렇지. 니콘 F 펜타프리즘 당연히 분리가 되지. 걔네 특성이니까. 펜타프리즘 다른 분들도 알겠지? 펜타프리즘이 뭔지? 아니야, 모르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몰라.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간단히 그래도 짚고 넘어갈까? 펜타프리즘? 좀 설명 조금 간단하게 해드려.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면 무식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카메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면 되게 이란 리프렉스 카메라면 위에 이렇게 가다가 뭐 볼록 올라와 있잖아요. 눈에. 그러면 반사가 돼가지고 미러에 돼가지고 그게 다다다닥 돌아가지고 이게 상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 그 덩어리, 그 덩어리가 빠져요. 이게 통째로. 옛날에 니콘 F 시리즈, 캐논도 그 뉴에펀이 옛날에 그랬지. F1이 그랬나? 빠지지. 그 빠지면은 그냥 생 유리판이 보여요. 그냥 보여가지고 저는 F2 AS를 가지고 그걸 빼서 뭐 할 때 많이 이용을 했냐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위를 보고 찍는 거죠. 이제 이렇게 카메라 로우 앵글로 해서 그거 할 때 많이 써먹었어요. 제가. 그게 이제 주 특징인데 그러니까 펜타프리즘이 이제 지금 4D가 설명을 잘해줬는데 위에는 원래 이제 오각형의 프리즘이거든. 이제 미러로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은 사실은 미러도 없고 펜타프리즘이 없으면 적립 정상으로 보지를 못해. 그렇지. 적립 정상이라는 게 내가 저 나무를 찍으면 나무가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대로 찍혀야 되는데 좌우 상하가 밖으로 거꾸로 보이거든. 그렇겠지 뭐. 그래서 그거를 좌우가 바뀌는 건 미러가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고 펜타프리즘은 올라온 거에서 상하까지 보정을 해줘. 그 역할을 해주는 거를 그래갖고 그렇게
그거 자체를 오늘 말이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말이 버벅대냐. 그건 이제 펜타프리즘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F 마운트를 시작을 해. 1959년에. F 마운트가 뭐냐면 특별한 마운트가 아니라 니콘이 채용한 자기만이 쓸 수 있는 마운트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니콘 카메라에다가 캐논이나 펜탁스 렌즈 안 맞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캐논 같은 경우는 요즘 뭐야? EF 마운트잖아. 그렇지. EF 렌즈를 쓸 수 있는 EF 마운트고, 펜탁스 같은 경우는 K 마운트라 그러잖아. 걔네들. 그래갖고 지네 렌즈들만 쓸 수 있는 고유의 마운트를 그냥 니콘 애들은 F 마운트라고 그랬어. 그렇게 그걸 시작하는데, 어쨌거나 뉴욕타임즈가 나가면서 니콘의 브랜드 자체가 이제 세계적으로 나오고, 또 하나 그 니콘 F가 발매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거야. 그다음 더글라스 덩컨이 굉장히 이게 로버트 카파하고 사실은 둘이 친구야. 친구이면서도 양대 산맥이라 그러지, 전쟁가지네. 그리고 더글라스 덩컨이 또 하나로 유명해졌던 거는 뭐냐면 피카소 알지, 피카소. 피카소가 작업하는 거를 유일하게 찍은 사진가야. 더글라스 덩컨만이 찍었어. 왜 그랬어? 둘이 친했어? 둘이 친하지. 둘이 친구야? 친구야. 그래갖고 이제 나이 똑같아? 아니지. 나이는 피카소가 많을 거야. 많어? 많은데 왜 친구야? 걔네들을 뭐 친구라는 게 꼭 나이가 비슷해야지 친구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갖고 그걸로도 또 나중에 이제 더글라스 덩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 사진만 찍었냐 그렇진 않거든. 그러면 피카소한테 더글라스 덩컨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또 로버트 카파야. 그래갖고 경쟁자의 입장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더글라스 덩컨이 그때 이제 니콘 3F에다가 니코르 렌즈, 라이카 3F에다가 니코르 렌즈를 꽂아갖고 저기 뭐야 그거를 라이프지 있잖아. 라이프지가 계속 전송을 해준 거야. 덩컨이 피카소는 왜 찍었어? 그냥 인물 사진? 포트레이트를 위해서 찍은 거야? 피카소가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피카소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한 거지. 그래갖고 굉장히 그게 나중에 전시회를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어. 자, 이거 뭐 우리가 역사책 보면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 친구를 잘 사게 돈이 되면 맞아. 그러니까 사진가는 배고파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람 앞에서 사진을 찍어줘야 그 뭐 떡거물이 떨어지지. 그래갖고 이제 니콘의 F의 특성은 뭐냐? F 시리즈. 우리가 니콘의 모델별들로 보면은 지금 이제 디지털이니까 D 이렇게 나가잖아. 고급 바디들이. 옛날에는 F 시리즈 유명했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니콘은 아마 이게 통일성이 있어 애들이. 니콘 F가 나오고 그 다음에 F2가 나오고 F3가 나오고 F4, F5, F6까지 필름 카메라로 나왔을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F3 이후에는 8년에 한 번씩 그 기종을 새로운 기종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을 해 사진가들하고. 근데 여지없이 8년에 한 번씩 딱딱 사진 카메라들을 만들어냈어. 80년도에 F3, 88년도에 F4, 그 다음에 90 몇 년도가 되냐? 더하면 6년. 96년. 뭐 어쨌거나 오늘 갑자기 맞아? 나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파갖고. 88, 96이지. 그러나? 그럼 F5,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F6까지 8년에 한 번씩 딱딱딱 그 약속을 지켜나가. 그러다가 F6 필름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냈구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FM2는 뭐냐, FE2는 뭐냐, FA는 뭐냐, 뭐 FG는 뭐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맨 앞에 F 하나가 딱 붙고 숫자 하나가 붙는 것들이 고급 기종들이야. 상위 기종이지. 요즘으로 말하면은 D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D3, D4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그 밑에 하위 기종들은 D 뭐 810, 700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 개의 숫자가 붙을 때 우리는 그걸 상위 기종이라고 니콘 거는 봐주면 돼. 그래서 그거를 그런 룰이 있구만. 8년의 주기로 계속 만들어나면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뒤에 역사적으로는 얘기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런 거에서 굉장한 신뢰를 얻어. 그 다음에 마운트도 변형을 안 했잖아 니콘이. 누누이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뭐 옛날에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구형 렌즈들을 쓰는 게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가 아니라 제 성능을 다 발휘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를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 그런 신뢰, 약속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켜나가는 회사가 니콘이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뛰어난 렌즈의 호환성을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렇잖아. 다른 회사 카메라들은 펜탁스 빼놓고는 뭐 렌즈
펜탁스하고 니콘 빼놓고는 AF 시대 디지털 카메라 와갖고 같이 맞는 렌즈들이 없잖아. 마운트가 변형이 된 거거든. 왜? D4S 두 자리인데요. 아이 그건 S잖아. S는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이폰 6하고 아이폰 6S 듯이 그렇고 이제 D4 D 다음에 아니 거기서 이렇게도 싸우지 마세요. 아니 싸우기는 뭐 D 다음에 이제 S를 숫자가 나왔다 숫자 이거지. 그러니까 상위 기준.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지. 니콘 음. F3가 나왔어. 니콘의 F3 HP라는 모델이 또 있잖아. 음. 펜타프리즘이 안경 쓴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 포인트를 뒤로 물러준 거. 그 다음에 T가 있잖아. 티타늄 바디. 그다음 P가 있어. 프레스의 약자 또는 프로페셔널의 약자라고도 쓰는데 좀 더 방진 방습이 뛰어난 거. 그다음에 니콘 F2에서도 보면 F2, F2A, F2 AS. 그다음에 F2AT 거기서도 계속 나오고. 내가 F2 AS를 썼잖아. 근데 AS가 안 돼. 씨. AS가 안 돼. F2 AS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공식 씨, 수리점이 있었던 AS. 건 아니구나. 그 AS 진짜 튼튼했어. 나 그거 렌즈 빼고 저 캠프 칠 때 그 바디로 그 캠프 가능해, 못 가능해. 박았잖아. 그거는. 사람들이 니콘 F2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해. 니콘 FM2가 좋으냐, F2가 좋으냐, FM2하고 F2 둘 다 기계식 카메라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볼 때는 FM2는 F2에 비하면은 그냥 웃기는 카메라야.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저기 그건 게임이 안 되는 카메라야. 메인 카메라로 쓰질 못하잖아. 그렇지. 그냥 그거는 이제 사이드로 항상 그렇지. 보조용으로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보급 기종이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F2가 나가고 F3, F4. F4도 그냥 F4가 있었고 F4E가 있었고 이제 배터리 그립에 S가 있었고 F5, F6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게 좀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니콘 자체는 이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얘네들을 키운 거야. 어쨌든 한마디로 전략적으로 키운 회사구만. 나는 정부가. 근데 그게 사실은 좀 부러워. 이게 굉장히 광학적으로 또는 그런 광학회사가 한 나라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 산업적으로도 광학기기를 산업적으로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나오니까 또 이 간단한 삼천포 하나. 근데 점포. 아니 뭐 그래. 멀리 갈 삼천포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 제조업을 은근히 무시하는 분위기가 생기는데 그래? 이거 아니요 그래. 뭐 저기 뭐 IT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약간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기술 집약적인 그 아주 그 오래 갈 수 있는 그 제조업은 국가적으로 이건 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어떤 분야가 됐든. 나는 그래서 사실은 삼성 카메라가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은 그걸 철수한다는 기사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뭐 내가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런 좀 얘기 좀 듣지. 그러면서도 사실은 좀 안타까워. 국가 기반 산업으로는 광학 산업 자체가 난 일본 애들이 사실 뭐 너도 일본 별로 안 좋아할 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대한 감정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 솔직히 그런데 내가 나는 근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난 걔들이 좀 굉장히 부럽고 지금도 난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런 광학적인 거를 내가 나라 볼 때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좀 키웠으면 좋겠어. 내가 볼 때 이건 의지 문제야. 그래? 아니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뭐 삼성이 돈이 없어 뭐가 있어 없어. 의지하고 어떤 시각하고 이런 개념의 문제지.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은 하는 거지 뭐. 삼성이 뭐 그만한 자본 가지고 뭐 카메라 집중하려면 그거 왜 못하겠어. PC 통신님이 써놨다. 삼성 삼양 렌즈. 삼양 렌즈가 상장하고 AF 렌즈 시장도 진출한다는 것에 기대 중입니다. 그 AF 렌즈 시장 진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게. 왜 그러냐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각각 메이커의 그 AF는 다 특허들이 걸려 있어. 그래서 그걸 만들었고 하면 특허료를 줘야 돼. 캐논의 뭐 그 캐논, 니콘, 뭐 미놀타 걔네들이 특허권들을 그걸 냅뒀겠어 다. 그렇지. 자기 어떤 기술인데 그걸. 맞아.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뭐해? 수업하다 말고. 수업이 안. 그래서 이제
니콘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적인 광학 메이커다. 어.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요즘은 캐논이 디지털 카메라에서들 나가고 있지만 회사 규모로 보나 왜? 아버지가 시작하신 건데 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래갖고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렌즈의 호환성, 최대의 메이커의 호환성, 그 다음에 신뢰, F를 발표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내가 카메라를 뭐라 그랬어? 시스템을 보고 사라 그랬잖아. 시스템. 그랬지. 그래서 내가 가장 내가 보는 이건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야. 내 개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니콘이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카메라 회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 내가 어쩌다 캐논을 사게 됐지? 어... 내가 뭐 하다가 캐논을 선택을 했지? 가만 있어봐. 아, 1740 F4짜리 줌 렌즈에 내가 빠졌나 보다. 그게 그런 렌즈들. 그거 하고 그러네. 돈도 돈이었고 니콘이 바디가 조금 비싸긴 했어. 내가 옛날에 그 살 때 그 예산에 비하면 아, 참, 약간 그리고 비쌌어. 이 얘기 좀 하나 하자. 니콘 얘기를 하니까 디지털 쪽 얘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역사 쪽으로 아주 간단하게 지금 훑어본 거잖아. 좀 더 자세한 역사 얘기를 듣고 싶으면은 저희 카페나 저기 우리 유튜브에 내가 올라간 카메라 브랜드 이야기에 니콘의 뭐 F 시리즈의 자존심, 뭐 니콘의 역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거기 뭐 동영상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갖고 보시면 좀 자세하게 더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 얼마 전에 내가 알고 있는 분이 니콘 D4S를 사셨어. 이야, 그런데 비싸잖아. D4S를 사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장단점들을 항상 갖고 있거든 카메라가. 그런데 나는 지금 캐논에서는 1DX라는 카메라가 있어. 들어본 것 같아. 1DX 카메라라는 게 1DX. 있어. 상위 기종이야 가장. 그다음에 니콘에서는 D4S라는 카메라가 상위 기종이야. 그런데 거기를 보면 공통적인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화소수. 풀프레임을 써. 24/36. 풀프레임의 이미지 센서를 쓰는데 화소수가 니콘 D4S 같은 경우는 한 1600만 화소 정도가 돼. 캐논 1DX 같은 경우는 1800만 화소 같은 건데. 그 다음에 근데 그 하위 기종 있잖아. 니콘 D810? 그런 건 한 3500만 화소야. 왜 더 높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 그 다음에 그 캐논의 OD 마크 3 그런 것들은 뭐 한 2,500만, 3,000만 이렇게 넘고 그러거든. 자, 근데 왜 상위 기종인데 프로들이 그 돈을 주고 사는 상위 기종인데 왜 화소수를 줄였을까? 나는 그 카메라들이 발매되고 그 데이터를 그 재원표를 딱 봤을 때 드디어 얘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만들고 있구나. 난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 그 얼마 전까지 우리가 화소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 카메라 메이커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뭐냐면 카메라를 볼 때 화소수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 화소수가 이렇고 높은 것들을 가능하면 사. 아니 지금 이것도 그렇게 저기 해. 광고 TV에서 보면 이거 뭐, 카메라 핸드폰. 뭐 핸드폰 이거 할 때 뭐 1300만 화소냐 뭐 400만 화소냐 500만 그 꼭 그 광고 문구 중에 하나 꼭 들어가 이거 렌즈. 아 그래? 그러니까 아직도 일반 사람들은 이 화소수 높으면 좋은 줄 알고 있다라는 그런 게 아직 있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장단점들이 존재를 해 사실은. 화소수라는 것은 우리가 사진을 해상력이 좋다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거야. 화소수가 높다고 해상력이 좋은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야. 화소수가 높은 거는 이제 화소수는 어느 때 이제 가장 많이 적용을 하냐면 우리가 프린트를 하자니 출력, 인화를 하고 출력을 할 때 얼마만큼 크게 뽑을 거냐, 얼마만큼 크게 뽑을 거냐에 해당해 주로. 쉽게 말하면 내가 롤지로 전시를 해야겠다. 그럴 때는 화소가 문제가 된다고 그다음에 보는 건가? 인쇄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300dpi로 넘겨주고 그러거든. 그랬을 때는 이제 화소수가 높은 게 아무래도 인쇄를 할 때 좀 더 크게 인쇄가 돼. 그런 거 외에는 같은 조건일 때, 같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미지 센서일 때, 좀 더 쉬운 말로 같은 떡방일 때 화소수가 적은 게 훨씬 좋아. 사진 퀄리티는. 그래. 좋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뒤에서 돌아다니는 거고 이제 기술 자료들인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설계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크롭 바디라고 있잖아. 크롭 센서 작은 거 1.5배 1대1이 안 되는 거지.
거기에는 주로 높아봐야 어. 한 1200만에서 1600만 화소 정도가 한계라고 봐. 그 다음에 디지털, 그 다음에 풀프레임 센서일 때는 한 2000에서 높아봐야 한 2400만 또는 2000만 전후. 그거를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화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 있는 거야. 거기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이제 간단하게 아주 설명을 해줄게. 이미지 센서에 거기다가 2000만 화소다 그러면 2000만 개의 각각의 빛을 수광 소자들이 있다고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00만 개의 점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2000만 개의 점을 찍는 거하고 1000만 개의 점을 찍는 거하고 어느 게 그 점의 원이 크겠니? 같은 면적이라면 1000만 개의 점을 크겠지? 찍는 게 크겠지. 자,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광 면적이 넓다라는 얘기야. 2000만 개는 그거의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수광 면적, 같은 시간당 단위 면적이 넓다는 얘기야. 그럼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개조, 다이나믹 레인지, 노이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야. 노이즈가 왜 생기? 노이즈가 어떤 건지 알지? 감도가 높으면은 이게 화면이 거칠거나 칼라 밸런스가 깨지거나 이런 거는 열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 노이즈는. 그거는 화소가 높을수록 노이즈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센서가 아까 2000만 개보다 1000만 개가 센서 크기가 크다 그랬잖아.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광 면적이 넓다 그랬잖아. 근데 똑같은 ISO 200으로 우리가 세팅을 했어. 근데 하나는 2000만 화소짜리고 하나는 1000만 화소야. 그러면 수광 면적이 넓은 1000만 화소는 200일 때 어차피 똑같은 노출을 얻으려면 2000만 화소짜리는 그거보다 더 민감하게 센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게 하려면은 뭐냐면 전기 저항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야. 예민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 전기 저항을 주면은 그 이미지 센서에 열이 발생을 하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동안에만 노이즈를 어떻게 해갖고 뭐 없앤다 많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 그거는 물리적으로 없애는 거는 쉽지 않아. 이제 프로그램을 누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내가 말하는데 누른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화면을 크게 뽑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인식들로 우리한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화소가 많다고 다 좋은 카메라는 아니다. 얘네들이 바보니? 프로들이 쓰는 카메라를 화소를 적게 만들고 상태가 똑같다면 누가 그걸 샀어? 프로 애들이 밥 먹고 사는 애들인데 나 같아도 안 쓰지. 그럼으로써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장 능력이 빨라지겠지. 2000만 화소를 같이 컨버팅을 하고 저장하는 것보다 1000만 화소를 저장하는 게 빠르겠지. 시간. 그러다 보니까 모터 드라이브를 돌리는 속도가 뭐 2000만 화소가 5프레임밖에 못 돌린다 그러면은 1000만 화소는 10프레임을 또 돌릴 수 있다는 얘기야. 드르륵 찍고 저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 그래서 그 타협점을 찾은 게 1600만이었고 캐논이 1800만이었어. 가장 하여튼 나름대로 최대치로 딱 뽑아서 해놓은 거구만. 그래갖고 얘네들이 사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진의 질을 높이는 거야. 사진의 퀄리티. 그래서 그걸로 사실을 찍으면 좋아. 사진 퀄리티가 개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좋아. 채도도 좋아. 지나가는 길에. 하여튼간 그 풀프레임 그러면 저 1600이든 뭐 1800이든 찍었다 이거지. 그걸 가지고 어쨌든 어떤 작가가 전시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저 봐줄 만한 크기를 요즘 그 저기 뽑을 때 그게 나오는 거야. 그 차트가 있잖아 교과서에. 내가 그걸 다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시하고 그런 거에 충분히 뽑아. 그 다음에 인사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은 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가장 최상위 기종에서는 최상위에 맞는 그걸 딱 넣어준 거야. 난 그래갖고 걔네들이 그걸 발표했을 때 얘네들이 또 얼마나 넣었을까 봤거든. 그런데 그걸 봤는데 내가 이제 정신들 차리고 제대로 가는구나. 내가 이 얘기를 말이다. 2010년도 얘네들이 나오기 전이야. 내 얘기를 듣고 한 건 아니겠지. 내가 뭐 그건 아닌데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이미 했어. 내가 우리 거기에 나온 거에. 그래서 나는 야 이런 것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만드는 거야. 이제 제대로 정신 박힌 거야 얘들이. 그래서 나는 굉장히 축하해주고 싶은 거야. 이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제대로 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쓰면서 하이 아마추어들, 매니아들은 이제 그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퀄리티를 높여가는 거지. 근데 제가 저 여기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사진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진을 하는데 그 화소수가 높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상한 그 동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 그거 모르면은, 그러니까 광고를 왜 하겠어요? 그 여기 그 이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광고를 할 때 그 카메라가 뭐 1400만 화소, 1500만 화소, 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기능상의 이점이다라고 부각이 안 될 것 같으면 걔네들이 그 광고를 왜 해겠냐고, 그제? 그러니까 그 광고를 하면 그 먹힌 데 소리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대다수.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그런 사람 많다는 소리야, 그게. 그건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거야. 어떤 사람이 제품을 만들었어. 근데 한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팔까를 고민을 해. 근데 또 어떤 회사는 소비자가 어떻게 이거를 선택할까? 어떤 소비자가 내 물건을 사줄까를 고민하고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만들어갖고 이거를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난 두 번째가 사실은 좀 좋은 의미라고 본 거거든.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소비자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갖고 소비자가 사게끔 하는 게 좋은 기업이라고 난 봐. 이거를 뭐 어떻게 포장을 해서 파는 거는 한계가 있어.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적으로 보면 니콘이나 칼자이스 쪽은 걔네들만의 왜 아, 오늘 왜? 옆방에서 노래한다고. 우리 항상 노래 소리 들리세요, 혹시? 아, 오늘따라 돼지 멱단 소리 하고 앉아있는 누가 왔나, 저거? 아마추어들이 와서 그럴 거야. 아, 그래갖고 나는 두 번째,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무엇을 사줄까를 고민하고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난 올바르다고 보는 거야.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니콘하고 칼자이스는 지금까지 난 그렇게 걸어왔다고 봐.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얘네들은 알고 있었던 거야. 무엇을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포장해서 팔까가 아니었다는 얘기지.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 난 그래서 사실은 장인들이구만, 진짜. 난 그런 것들이, 물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니콘이 좋은 회사 건 아니야. 미쓰비시 중공업이 2차 대전체 굉장히 우리나라와 그 걔네들 핍박하고 그 회사이긴 해.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었다. 야, 잠깐 니콘 얘기만 하다가 40분 칼자이스 갔어. 좀 보자. 그럼. 칼자이스 얘기를 하자. 칼자이스. 너 하셀브라드 썼었지? 하셀블라드 참 명품입니다, 그거. 하셀브라드는 나와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웨덴제 카메라야. 근데 얘네들이 하셀브라드를 만들고 렌즈를 칼자이스 거를 갖다 꽂았어. 표준 렌즈가 그래갖고 프라나 80mm 2.8이야. 그치? 그렇지. 표준 렌즈가. 그럼 왜 표준 렌즈냐면 66 사이즈였으니까. 칼자이스 렌즈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칼자이스 렌즈를. 칼이지 뭐, 칼. 칼이야? 응. 아주 해상력이 샤프해. 해상력이 샤프하대. 나는 샤프니스가 좋아. 저기 렌즈를 딱 두 개 써봤어요. 칼자이스 거는 80mm 그 지금 플라나. 표준 플라나 써봤고, 그 얘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나중에 뭐 송보가 좀 알려주면 좀. 그 망원으로 가면 조나라는 조나. 비대칭 렌즈 구성이거든, 이 조나는. 이름을 붙여요. 그다음에 광각은 디스타곤이라고 그러나? 디스타곤. 그쪽으로 이름을 붙여요. 근데 디스타곤 디스타곤 그건 뭐 40mm를 써봤는데, 디스타곤 야, 40mm. 디스타곤 40mm는요, 조리개를 싹 조이면은 앞에 38cm부터 무한대까지 칼같이 맞아요, 진짜. 진짜 귀신 같은 렌즈. 과초청거리라 그러지? 그런 거를. 죽이는 렌즈, 그거 진짜. 나는 사실은 칼자이스, 내가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뭐 어차피 이거 우리끼리 방송이니까 좀 그럼. 솔직해질 필요 있잖아. 나는 누가 렌즈를 어떤 렌즈가 가장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내가 자주 하는 말 있어. 딱 1초도 생각 안 해. 칼자이스라고 난 딱 얘기를 해.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 지금 일본에서 생산되는 칼자이스는 나는 안 써. 쉽게 말하면 소니 거네. 그러니까 일본 제조국이 메딘 재팬은 안 써. 나는 메딘 저머니. 그러니까 일본 칼자이스가 아니라 저기 독일에서 나오는 칼자이스지. 근데 요즘에 나오는 디지털에는 오리지널 칼자이스 렌즈들이 없어. 다 일본에서 생산을 해. 그래?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걔네들이 이제 티 코팅이라고 있지, 티 코팅. T하고 별 빨간 이렇게 피에 딱 빨갛게 딱 돼 있지. 그게 이제 일명 티스타라고 읽어. 티스타? 티스타. 별이라고 티스타라고 읽는데 그게 이제 일명 무반사 코팅이라 그래. 반사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칼자이스에서 만든 전설의 코팅인데 그 코팅을 보면은 일본에서 생산하는 칼자이스 렌즈나 독일에서 생산하는 칼자이스 렌즈나 코팅의 효력은 똑같아. 그런데 칼자이스에서 이거는 내가 낸 데이터가 아니야. 묵인 데이터가 아니야.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 사람들이 막 물어봤어. 나는 칼자이스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일본에서 생산된 메이드 재팬 칼자이스는 내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독일의 칼자이스하고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은 문의를 많이 한 거야. 칼자이스. 내가 했다는 게 아니야. 나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 사실은. 그랬을 때 칼자이스사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했어. 뭐냐면 그거는 티코팅에 의해서는 성능은 없는데 아마도 원석의 차이가 아닐까 자기네들은 본다. 그래서 계측 장비에다 걸어보고 실제로 찍었을 때 성능이 독일에서 제조한 칼자이스 렌즈가 조금 높다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한 거야. 이거 내가 그냥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내가 그냥 어디서 뭐 떠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래. 그 다음에 현재 나오는 디지털용 칼자이스 렌즈는 내가 왜 안 쓰냐 하면 비싸잖아. 그럼 비싸면 그만큼의 퀄리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좀 더 속으로 좀 들어가 보자. 그럼 칼자이스에서 얘네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야. 맞아, 제조까지 하는 건 아니고 칼자이스에서 이제 그걸 번역을 굳이 하면 디자인에 관여를 한다고 그래.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조언을 해주는 차원이거든. 그 다음에 티스타 티코팅이라는 기술들을 좀 준 거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원석 얘기를 아까 했잖아. 독일에서는 쇼트글라스사에서 이제 그 원석을 공급을 해. 독일 원석, 칼자이스 독일에서 만드는 거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나오는 칼자이스는 지금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교세라는 아닐 거야. 코시나인가? 코시나에서 만드나 보다, 요즘 나오는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소니에서 기술 제휴해갖고 만들고 있고, 거기에 원석들은 이제 일본의 호야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거든. 근데 물론 일본의 호야는 최대 원석 메이커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석에서 오는 차이가 이런 걸 거야, 아마. 독일 애들은 이상하게 뭐 저런 거 있잖아, 왜. 원리 원칙주의라고 그래야 되나? 독일. 근데 일본 애들은 좀 빨리 좀 빼갖고 만들어갖고 장사 수단이 좀 좋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데서 오는 거야. 그래서 원석도 위스키하고 똑같아. 얼렸다 녹였다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 그래갖고 얼마만큼 묵혀두고 좋은 원석을 갖다 쓰느냐, 아니면 조금 덜 익었어도 쓰느냐, 그런 데서 오는 건데, 내가 이제 이렇게 써볼 때는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일단은 일본에서 나오는 칼자이스는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러고 사진 않아. 왜냐면 그 돈을 주고 사기에는 좀 너무 비싸. 그 다음에 또 하나, AF도 안 되잖아. 요즘 다 AF 시대고 그런데 굳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굳이 MF로 쓰면서까지 그 돈을 주고 써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칼자이스가, 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좋다고 모든 것들을 맹신하면서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오히려 니콘에서 나오는 ED 렌즈라든가 아스피칼 렌즈가 들어간 비구면 렌즈들이라든가, 캐논에서는 이제 L렌즈 안에 비구면도 들어가고 형성 렌즈도 들어가고 UD 글라스를 쓰지, 걔네들은 주로. 그런 렌즈들의 성능에 비해서 칼자이스 일본 생산품이 좋느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거의 근데 돈 비교 여러 가지 성능 전체적인 걸 봤을 때 큰 메리트가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결정적으로 독일 칼자이스 렌즈들을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독일에서 만든 칼자이스 렌즈는 우리가 이제 복개 그러잖아. 뒷백을 찍었을 때 날아가는 회오리처럼 도는 느낌이 있어. 그거는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찍으면 봄에 아지랑이 올라오잖아. 그런 느낌의 복개 느낌이 나. 그게 내가 말하는 칼자이스를 대표할 만한 가장 특성이야. 물론 샤프니스 좋아, 콘트라스트 좋아, 궤적폭 좋아. 하지만 칼자이스를 말할 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야. 복개, 백이 날아가는 그 느낌, 그게 칼자이스만의 느낌이거든. 그 다음에 또 칼같이 날아가는구만. 그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네가 아까 이제 물어봤잖아. 프라나가 있었고, 플라나, 조나, 디스타곤, 비오곤, 홀리곤, 그 다음에 테사, 이런 렌즈들이 칼자이스를 대표하는 렌즈 군들이야. 디스타곤이라는 렌즈는 뭐냐면 이런 거야.
역초점 렌즈라 그래. 또는 또 역망원 렌즈라 그래. 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렌즈를 대칭형으로 만들수록 사실은 좋아. 그러니까 필름, 이미지 센서면과 가까이 갈수록 좋은 거야. 근데 SLR 카메라에는 뭐가 있어? 미러가 있잖아. 거울 있지. 미러가 있잖아. 그래서 광각종 렌즈를 만들 때는 그 초점거리가 짧잖아. 그러면 만약에 20mm를 만든다 그러면 거의 붙는 거야. 이미지 센서하고. 붙겠지. 2cm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미러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지 못하잖아. 닿지. 그래서 제2 주점을 앞쪽으로 설계를 변경을 해줘. 그래갖고 렌즈를 역초점 렌즈라고 그러고 그거를 리트로 포커스 타입 렌즈라고 그러거든. 그 타입으로 설계를 해. 그 설계를 한 것도 디스타곤이야. 칼 자이스야. 그래서 나는 내가 여기다 써놨어. 내가 거의 진짜 뭐라고 써놨냐면 렌즈의 경지에 올라와 있구만. 어. 칼자이스는. 칼 자이스의 역사는 카메라용 렌즈 역사이기도 하다. 내가 써놨잖아. 내가 이거 꼭 말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까 너 오기 전에 내가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이 만들지만 칼자이스 하면 거의 카메라 렌즈에 얘네들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846년도에 생산되는 설립된 회사야. 칼 자이스가 1846년 니콘 애들이 카메라 1846년이면 렌즈는 한국 뭐 하던 때야 몰라. 도대체. 그때 만들어진 회사가 칼 자이스야. 니콘에서 카메라를 만든 게 니콘이면 1917년, 펜탁스가 그보다 좀 빠르거든. 여러분 1846년에 한국에 일어난 대표적인 역사 뭐 아시는 분 빨리 한번 저기 채팅창에 좀 그때 뭔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갖고 가 쓰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개폼 잡고 앉았을 때 그냥 혹시 그냥 나 이제 목도 지금 가라앉는 것 같아. 아무나 뻗을 것 같은데. 아이. 나는요 송부하고 30년 사귀면서 감기 걸려서 나 아파 죽겠어 이러고 뭐 어딜 못 나왔다든가 어딜 결석을 했다든가 뭐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말은 정말 하고 넘어가야 돼. 내가 칼 자이스의 역사는 카메라용 렌즈의 렌즈의 역사이기도 역사이기도 하다. 하다. 자, 이건 내가 만든 말이야. 아. 내가 느낀 거야. 칼 자이스사에서. 얘들은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회사야. 내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니. 내가 니콘 존경받아 마땅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지금의 우리가 일본에서요. 일본 애들이 아니 조선시대는 저도 알아요. 근데 무슨 일이 좀 눈에 띄는 일이 일어난 게 있는지 혹시 아시면. 자, 이 얘기를 잠깐 하자. 우리가 일본 애들이 지금 카메라 산업을 해갖고 일본 애들이 쓸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칼 자이스사가 없었다면 일본 애들이 렌즈 생산을 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해. 왜 그랬냐면 얘네들이 특허를 묵질 않았다는 얘기야. 누가? 칼 자이스사. 초반에 1900년도 초반에 특허권을 걸어야지 돈을 벌려면. 근데 그 당시에 칼 자이스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 세계의 사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특허권을 묵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계들을 갖다 써라고 해갖고 일본 애들이 그것들을 갖다가 많이 만든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만든 게 그러니까 카메라용 렌즈를 말하는데 거기에 무슨 타입 우리는 몇군 타입 그게 다 칼 자이스의 역사 속에 나오는 렌즈 타입들이야.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지. 그 굉장한 애들이야 얘들은. 엄청난, 그러니까 굉장한 아니, 얘기들이 아니라 엄청난 애들이야. 그게 사실이야? 난 그거 아니 못 들어만 봤는데 칼 자이스 지금도 가면은 물론 거기 컴퓨터나 여러 가지 그 아주 그 첨단 과학 시스템이 물론 있겠지 회사에. 그러나 저 깊은 곳에 가면은 할아버지들 장인들처럼 유리 있는 거 굽는 것처럼 뭐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그림을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렇게는 안 해? 옛날에는 뭐 라이카 렌즈 할 때 그런 얘기 말하자면 이제 왜 우리도 지금 뭐. 장인 유리병 이쁜 거 만들 때는 뭐 그 완전히 그 대장간 같은 그런 게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게 거기를 이제- 거친 다음에 이런 아니야. 첨단 쪽으로 넘어가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해. 그건 아니고 안 해? 이제 라이카에서 이제 라이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라이카 전설을 얘기를 할 때 이건 어디까지나 썰이야 썰. 썰이야. 장님들이 그 느낌으로 표면을 깎는다 말도 안 되는 썰이고. 저기 내 원서 하나만 줘봐. 어떤 거죠? 온리 자이스 2. 이거 아니야 그 옆에 거. 그 자이스 옆에 이거. 그걸 좀 줘봐. 네가 말하는 게 이런 사진인 것 같다. 이거 참 구하기 힘든 거야 우리나라에서. 내가 저 일본 갔을 때 사온 건데. 네가 말하는 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몰라서 들었어. 나도 뭐 내가 뭘 독일을 가봤겠어. 내가 칼자이스 안에는
이게 시대가 지금 발전이 되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첨단 시대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상 앞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막 이렇게 뭔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 검수 과정. 장인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런 아 이거 죽이지 않냐? 이거 에이씨 진짜 보여드리겠어. 이상야릇한 그런. 티스타. 음. 너무 멋있죠 이거. 어. 알겠어요. 이게 티스타라고 읽어요. 어. 일본 무한사 코팅. 어.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이건 렌즈의 책이야. 구성률들 이렇게 했고 이제 일본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책들인데 이런 걸 보면 얘네들이 MTF 곡선들을 쭉 그려주고 이런 것들을 내줘. 네가 이게 문득 생각이 나갖고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자이스트.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나는 어떤 렌즈를 가장 좋은 렌즈라고 치느냐 그러면 나는 렌즈에 관해서는 니콘도 아니고 캐논도 아니고 칼자이스. 미놀타도 아니고 나는 칼자이스다. 그리고 더 세밀히 들어서 엄밀히만 하면 AF는 아니네 그럼. 매뉴얼이래야 좀 정통으로 요즘은 가야 그게 되는 일본에서 생산들을 하니까 거야. 그 대신에 이제 지금도 나오잖아. 하셀브라드에 꽂히는 렌즈들 그런 것들은 칼자이스 독일 거야. 다 매뉴얼이잖아 전부 다 지금도. 매뉴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55분인 거 아시죠? 벌써? 이거 다 끝났어요 우리도. 아니 끝나. 아이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 오늘 하고 끝내죠. 사실은 할 얘기들이 많아. 역사적으로 시간 넘으면 쌈바 이래매. 홀로건 플라나 뭐 조나 뭐 이런 렌즈들이 있지. 그래서 이제 디스타곤 얘기들을 잠깐 해드린 거고 어쨌거나 오늘은 사실은 하고 싶은 말들은 했어. 왜냐면 내가 바로 주고 싶은 것들이 그거였어. D4S, 니콘에서 D4S가 나오면서 왜 1600만 화소가 됐느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건 좋네 정보가. 이거는 진짜 니콘 애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냥 화소 얼마예요 이런 거 많이 묻거든. 그다음에 1DX, 캐논의 1DX 그런 것들은 얘네들이 거의 진짜 학자라고 아니고 연구자, 연구원이지. 걔네들이 난 좀 정신을 좀 차렸다고 보는 거고 정직하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화소수 얘기했고 나는 칼자이스사를 얘기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맨 끝에 내가 써놓은 거 칼자이스의 역사는 카메라용 렌즈의 역사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칼자이스사가 정말 위대한 업적들을 많아. 역사 히스토리를 보면 지나가면서 뭐, 재빨리 렌즈 말고 또 뭐 있나? 칼자이스가 나온 거? 일반 안경 렌즈도 칼자이스 있잖아. 최고지. 현미경 현미경 있고 최고지. 쌍안경. 쌍안경. 네가 생각하는 광학기기 그거를 다 그거에서 퍼스트는 뭐냐? 그건 칼자이스라고 보면 틀리지 않은 답이야.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 애들 제품이 있는 거야. 롤라이의 렌즈 요즘 롤라이 자체가 뭐 생산이 안 되니까 롤라이의 렌즈 뭐 이런 것들 프린스 PD 같아. 57분입니다. 55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쌈마에 안 그래서 되게끔 이제 시간을 정리를 좀 하면은 오늘은 뭐 야 정말 1시간 나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이거. 그렇다고 이거를 뭐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아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나 이런 것들 뭐 렌즈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을 해. 내가 오늘 칼자이스가 좋으니까 요즘 나오는 렌즈들도 다 좋다. 아 물론 좋아. 나쁘지 않아. 좋은데 그러면 지금 써보면서 야 역시 이게 칼자이스로구나라고 인정을 그거를 개념이 바뀐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칼자이스 오리지널 칼자이스를 써보지 않고서 이게 진짜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래. 어쩌면은 내가 지금 말하는데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이지 카메라 칼자이스 파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우리는 좀 팩트를 얘기하고 가자라는 거야. 사실이잖아. 뭐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고세도 돼 나는.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내가 지금 말한 것들은 내가 써본 경험에 그렇다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또 나도 만들어야 되잖아. 자이스사에서 공표한 내용이야 이게. 그냥 없는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저희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여기 그래. 전부 다 가지고 나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데이터. 것들 있고 나는 정말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싶은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뭐 얘기를 하면서 틀린 정보를 주는 건 용납이 안 되지 우리는. 그렇지. 그것은 우리로서는 좀 그래.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니콘하고 칼자이스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두 개다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광학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좀 저는 설레이기도 하고 또 이름만 듣고도 믿고 살 수 있는 메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화소 얘기를 했는데 화소가 많은 게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땡이 아니다.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건 정말이야. 그거는 아시는 분은 그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겠지만 아니에요. 그 모르시는 분은 화소 굉장히 그 별 지식도 없이 신경 쓰시는 분 굉장히 꽤 있어요. 뭐 그래서, 화소 쌤은 다 좋은가 보다 하고. 퀄리티의 질은 오히려 지금 나온 D4S에 1600만, 캐논의 1DX에 1800만 와서 그게 2500만, 3500만보다 크게 사이즈를 늘리지 못하지만 퀄리티의 질은 더 좋다. 미세한 부분의 디테일 표현이나 색깔 표현이나 오케이.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칼자이스 렌즈 아까 말해드렸지. 일본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우리가 예전부터 내가 이거 일본에서 나오는 칼자이스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아. 근데 우리가 칼자이스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들이 하나의 칼자이스로 묶어서는 안 된다라는 안 얘기지. 된다. 그럼 독일 칼자이스가 섭섭하다 아니, 이거지. 그 진짜란 얘기야. 독일.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나는 칼자이스이기 때문에 일본 거라도 칼자이스이기 때문에 하나의 칼자이스가 됐으면 나는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건 나는 틀리다. 그거 명확한 선을 좀 긋고 싶었어. 오케이. 그리고 아이고, 우리 12월 달에 마지막 달인데 음.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한번 그랬는데 어느 날 확 필 땡기면 금요일 날이나 한번 해가지고 그냥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한번 질른다든가 그걸 한번 12월에 한번 특별 저기로 해서 한번 해볼까? 왜 상의를 해봐서 뭐 저기 카페 공지를 한번 해보든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일단은 좀 고민을 해보자. 고민을 해보고. 왜냐면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어. 상쾌한 기분일 때 그런 걸 합시다 그러는데 일단은 그건 좀 고민을 좀 해보자. 하여튼 좀 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갖고 주저리 좀 떠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더 자세한 얘기들, 칼자이스의 역사라든가 렌즈군들, 니콘의 역사, 니콘의 F 시리즈 더 자세한 것들은 유튜브에 이제 다 나와 있지. 우리 카페 카메라 응. 브랜드 이야기 유튜브에 내가 올려놓은 유튜브. 카메라의 브랜드 이야기 그쪽에서 자세하게 들으면 카페도 있지만 유튜브가 요즘에 또 그럼. 저기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저희가. 그런 거에 한 2-3시간 이상씩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듣고 오늘은 전반적인 거를 훑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